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아지 쿠싱, 쿠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쿠싱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영상에서 나와 있었는데, 저는 그 것들 중에서도 이 검사의 분류에 대해서 보호자님들께서 조금 명확하게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사에 대해서 좀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싱이라는 것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싱은 이제 영어로는 하이퍼 아드레널 콜티시즘이라고 해서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이제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말하죠. 강아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입니다. 강아지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이 이제 뭐 당뇨, 그 다음에 쿠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호르몬 질환이 바로 쿠싱입니다. 이 쿠싱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신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데 둘 다 있는데, 이 장기가 이제 과다하게 활성화가 되어서 거기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걸 쿠싱이라고 합니다. 이 쿠싱에 걸리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을 띠게 돼요. 쿠싱은 보통 이제 OP 질병이라고 해서 PU, 소변을 많이 보고, PD, 물을 많이 마시고, PP, 밥을 많이 먹고, 팬팅, 헥헥대고, 팟벨리,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OP 질병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전의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보통 있을 때, 그리고 혈액 검사상에서 보통은 이제 쿠싱 있을 때는 ALP라고 하는 또 수치가 같이 좀 올라가거든요. 이 수치가 같이 올라갈 때 보통은 이제 쿠싱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쿠싱이라고 하는 질병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몇 개를 소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검사가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UCCR 검사, 그 다음에 ACTH 검사, 그 다음에 LDD-ST 검사, 그 다음에 HDD-ST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메타네프린, 노르메타네프린 이런 검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사들이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 검사들이 어떤 것들을 가진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검사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바깥 부분에 이제 피질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수질층이 있습니다. 바깥쪽 피질층은 제일 바깥쪽에 G, F, R 이렇게 층이 3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수질이라고 하는 또 이제 내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제일 바깥쪽은 알도스테론, 그 다음 가운데 층이 코티솔, 우리가 흔히 아는 쿠싱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성호르몬이고요. 수질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은 에피네프린의 전구체인 노르메타네프린과 메타네프린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신이라고 하는 얘가 좀 약간 종양스럽다라고 한다면 피질 유래의 종양인지 수질 유래의 종양인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르메타네프린과 메타네프린이라는 검사는 병원에서 권해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종양이 좀 의심이 되는데 수질 유래 종양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자라는 뜻에서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갈색 세포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페어크로모사이토마라고 하는데, 부신 종양 중에서도 수질 유래 종양인 게 의심이 되면 메타네프린과 노르메타네프린 2분의 검사를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다 피질 유래의 쿠싱을 알아보는 검사들입니다. 아까 UCCR 검사, LDD-ST, HDD-ST, HTH 이런 것 검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UCCR 검사는 뭐냐면 소변을 통해서 코티솔의 농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UCCR 검사는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쿠싱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데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진 않는데 뭔가 쿠싱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할 때 이제 검사하는 게 UCCR 검사예요.
이 UCR 검사는 아이가 깨어나서 아침에 보는 첫 소변을 받아서 연구소에 보내서 코티솔이 얼마나 검출이 되는지 보는 건데, 여기서 양성이 뜨면 일단은 쿠싱이 추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들을 하고요. UCR 검사에서 음성이 뜨면은 이 친구는 쿠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쿠싱일 가능성이 높냐 아니냐라는 거를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UCCR은 첫 소변을 받아서 해야지만이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받아오시는 소변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ACTH 검사가 있습니다. 자, ACTH 검사라는 게 뭐냐면, 부신이라고 하는 이 장기 자체에 시낙텐이라고 하는 부신을 자극하는 이제 호르몬을 주입을 해서 이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 자체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보는 게 이 ACTH 검사예요. 그래서 이 ACTH 검사는 일반적으로 쿠싱인 아이들을 모니터링할 때 이제 하거나, 혹은 더 정확한 LDD-ST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을 때, 그럴 때 임상 증상 플러스 ACTH를 같이 합쳐서 쿠싱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진단할 때 보통 쓰는 그런 검사입니다. 정확도에 있어서는 LDD-ST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을지라도 얘는 8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검사이고, ACTH 검사는 1시간만 해도 되는 검사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임상 증상이 뚜렷한데 ACTH 검사를 해보니까 강한 양성 반응이 떴다라고 하면 쿠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ACTH는 LDD-ST와는 다르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을 때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쿠싱이 있을 때 모니터링 할 때도 사용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세 번째로 LDD-ST 검사는 낮은 용량의 로우 도즈의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시켜서 이 친구가 코티솔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예요. LDD-ST는 이제 처음에 이제 베이스 혈액을 뽑아서 코티솔 농도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덱사메타손을 쓰거든요. 그래서 덱사메타손을 쓰고 난 다음에 4시간째 다시 또 코티솔 농도를 체크하고 8시간째 코티솔 농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지는지를 보고 쿠싱이 가능성이 되게 높으냐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하는 건데, 조금 더 정확성이 있긴 하지만 ACTH와 다르게 이 검사는 8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병원에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LDD-ST보다는 ACTH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요즘은 잘 안 하는 HDD-ST가 있습니다. 하이도즈 덱사메타손을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요즘 왜 안 하냐면 하이도즈를 쓰게 되면 혹시나 쿠싱 있는 애들한테 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HDD-ST는 보통은 예전엔 PDH는 이제 뇌하수체 의존성 쿠싱, 그 다음에 AT, 아드레날 튜머, 부신 자체 종양으로 인한 쿠싱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보통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의 양측 부신의 크기를 통해서 이 친구가 PDH에 더 가까운지 AT에 더 가까운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HDD-ST 검사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CCR, ACTH, LDD-ST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하는 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질 유래 중에 피질에서 코티솔이 실제로 많이 분비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쿠싱이라고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하수체, 머리에서 나오는 유래의 이제 쿠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신 유래의 쿠싱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라고 했죠. 초음파를 통해서 양측 부신 크기가 비슷하다, 정상보다 조금 크지만 비슷하다라고 하면 뇌하수체 의존성인 PDH, 그 다음에 한쪽은 정상이거나 조금 작은데 다른 한쪽의 부신은 많이 크다, 보통 한 1cm 혹은 1.5cm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AT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서 이 친구가 쿠싱이냐 아니냐, 뇌하수체 의존성이냐 아니면 부신 종양이냐 라는 것을 구별해 줍니다. 부신 종양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질 유래냐 수질 유래냐 라는 것도 구별해 줘야 되니까, 이때 하는 검사가 뭐라고 했죠? 메타네프린, 노르메타네프린 2분의 검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 말고 그 외에 뭐 알도스테론 농도 체크하는 그런 검사도 하기도 하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도 않고 보통 잘 하는 검사는 아니기에 그 검사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피질 유래에 이제 코티솔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이제 쿠싱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우리가 진단을 할 때 병원에서 하는 검사가 UCCR 검사, ACTH 검사, LDD-ST 검사가 있다. 그리고 수질 유래의 종양일 수도 있으니까 갈색 세포종 그때 하는 검사가 메타네프린, 노르메타네프린 2분의 검사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검사를 많이 다룬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아이가 만약에 쿠싱이 정말 의심이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이제 권한다라고 하면 이런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보호자님들을 이제 상담을 드리면서 이런 검사들을 설명을 드렸을 때 좀 알기 어려워하셨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